토끼와 거북이. 옛날 어느 숲에 토끼가 살았어요. 토끼는 틈만 나면 자신의 달리기 실력을 자랑했어요. 길을 비켜라! 달리기 천재가 나가신다! 토끼는 늘 이렇게 으스댔어요. 토끼는 거북이가 너무 느리다고 놀려대기까지 했지요. 나는 이 숲에서 제일 가는 달리기 선수인데 너는 제일 가는 느림보구나? 그러던 어느 날 거북이가 토끼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누가 더 빠른지 겨루어보자. 저기 언덕에 있는 나무까지 먼저 도착하는 쪽이 이기는 거야? 시합날, 토끼와 거북이는 나란히 출발선에 섰어요. 준비, 시작! 우렁찬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토끼는 눈 깜짝할 사이 쏜살같이 달려나갔어요. 한참을 달리다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았지요. 토끼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어차피 내가 이길 텐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뛸 필요는 없지.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 좀 자다가 가야겠어. 그래도 이길 수 있겠지. 토끼가 달콤한 낮잠에 푹 빠져 있는 동안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열심히 걸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토끼는 낮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깬 토끼는 결승선 가까이 다가간 거북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제야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서 헐레벌떡 결승선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걸었던 거북이가 토끼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거든요. 달리기 시합은 거북이의 승리로 끝이 났답니다. 경기가 끝나고 거북이가 토끼에게 말했어요. 나는 느리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걸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부끄러워진 토끼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드넓고 푸른 들판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고 있었어요. 개미는 매일매일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서 기타 연주에 맞춰 즐겁게 노래하기만 했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 배짱이는 개미가 커다란 먹이를 나르는 걸 봤어요. 배짱이는 노래를 멈추고 개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개미야, 햇볕이 뜨거운데 왜 고생해서 일하는 거니? 겨울에 먹을 식량을 챙겨놓는 거야. 겨울은 춥고 먹을 것도 없으니 그때 굶지 않으려면 지금 일해야 해. 개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개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직 여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겨울을 걱정한다고? 개미는 걱정이 너무 많아. 하지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 여름이 지나가고 울긋불긋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었지요. 개미는 배짱이가 겨울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걱정됐어요. 배짱이를 찾아간 개미가 말했어요. 배짱이야, 이제 곧 겨울이 될 거야. 너도 슬슬 겨울 보낼 준비를 해야지. 하지만 배짱이는 개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겨울이 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 배짱이는 느긋하게 여유를 부렸지요. 개미의 말대로 곧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들판엔 펑펑 한방눈이 내렸어요. 눈으로 덮인 들판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짱이는 추위에 부들부들 떨며 들판을 샅샅이 뒤졌지만 먹을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배짱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다니 정말 바보 같았어. 배짱이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불쌍한 배짱이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적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살 집을 직접 짓기로 했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지푸라기는 가볍고 쉽게 구할 수 있어.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나무로도 충분히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내 돼지는 이제 겨우 벽돌을 쌓기 시작했네요. 나는 벽돌로 집을 지을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도 들겠지만 그만한 보람이 있을 거야. 집 짓기를 다 끝낸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막내 돼지를 보더니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막내 돼지 좀 봐. 막내 돼지는 아직도 집을 다 못 지었어. 형들이 놀려댔지만 막내 돼지는 꿋꿋이 집을 지어 멋진 벽돌집을 완성했어요. 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사는 마을에 몸집이 크고 배가 고픈 늑대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가 사는 지푸라기 집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줄래? 어림도 없는 소리. 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 그렇다면 내 집을 혹 불어서 휙 날려버리겠어. 늑대가 훅 하고 불자 지푸라기 집이 그만 휙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가 사는 나무집으로 재빨리 달아났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를 쫓아갔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줄래? 어림도 없는 소리. 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 그렇다면 내 집을 혹 불어서 휙 날려버리겠어. 늑대가 훅 하고 불자 나무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겁에 질린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막내 돼지가 사는 벽돌집으로 재빨리 달아났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를 쫓아갔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좀 들어가게 해주겠니? 어림도 없는 소리. 내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 그렇다면 내 집을 혹 불어서 휙 날려버리겠어. 하지만 벽돌집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곰곰이 생각하다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막내 돼지는 재빨리 벽난로에 불을 붙였어요. 으악! 너무 뜨거워! 굴뚝을 타고 내려온 늑대는 그만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늑대를 물리친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 옛날 옛적에 세 아들을 둔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있었어요. 방앗간 주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첫째 아들에게는 방앗간을, 둘째 아들에게는 당나귀를,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고양이를 물려주었어요. 고양이를 잡아먹고 나면 나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말겠지. 막내 아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니 겁이 나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주인님, 저를 잡아먹지 마세요. 저에게 장화 한 켤레만 마련해 주시면 저는 주인님께서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도록 해드릴게요. 막내 아들은 고양이가 부탁한 대로 장화를 구해주었어요. 장화를 신은 고양이는 재빨리 숲으로 달려갔어요. 고양이는 숲에서 토끼를 사냥해 왕이 있는 궁전으로 갔어요. 왕을 찾아간 장화 신은 고양이가 말했어요. 존경하는 폐하, 이 토끼는 카라바스 후작이 폐하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왕은 토끼를 받고 기뻐서 뻘뻘 웃었어요. 어느 날 장화 신은 고양이는 왕이 공주와 함께 강 옆을 지나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화 신은 고양이는 막내 아들을 강으로 데려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옷을 벗고 강에 들어가 계세요. 막내 아들은 장화 신은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옷을 벗은 뒤 풍덩하고 강에 들어갔어요. 그때 마침 왕과 공주가 탄 마차가 그 옆을 지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장화 신은 고양이는 마차를 향해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이신 카라바스 후장님의 옷을 도둑이 몽땅 훔쳐 달아났어요! 장화 신은 고양이의 말을 들은 왕은 막내 아들에게 근사한 옷을 주고 마차도 태워주기로 했어요. 그 사이 장화 신은 고양이는 재빨리 밭으로 가서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농부님들, 누군가 이 밭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카라바스 후장님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인을 해치워드리지요. 곧이어 도착한 왕이 농부들에게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이 밭은 카라바스 후장님의 것입니다. 농부들이 대답했어요. 그 사이 장화 신은 고양이는 커다란 거인의 성에 도착했어요. 이름대로 거인의 성에는 사납고 무시무시한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장화 신은 고양이는 거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거인님, 거인님은 커다란 동물로 변신할 수 있나요? 그야 식은 죽 먹기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인은 사자로 변신했어요. 고양이는 능청을 떨었어요. 세상에, 너무 대단하네요. 그런데 작은 동물로는 절대 안 되겠죠? 그 말에 발끈한 거인은 냉큼 생쥐로 변신했어요. 바로 그때 꿀꺽! 장화 신은 고양이가 냉큼 한 입에 생쥐를 삼켜버렸지요.
왕과 공주, 막내 아들이 성에 도착하자 장화시는 고양이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폐하, 카라바스 후작의 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리한 장화시는 고양이 덕분에 막내 아들은 공주님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장화시는 고양이는 카라바스의 총명한 기사가 되었고요. 그렇게 막내 아들과 공주와 고양이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우와 두루미. 한 마을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다음 날 저녁, 여우의 집으로 두루미가 찾아왔어요. 자, 맛있게 먹으렴.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스프를 담아 대접했어요. 여우는 냠냠 맛있게 스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루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부리 끝이 뾰족해서 납작한 접시에 담긴 스프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루미야, 벌써 배가 부르니?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여우는 두루미의 스프까지 깨끗이 싹싹 핥아 먹었어요. 두루미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며칠 뒤,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맛있게 먹으렴. 두루미는 목이 긴 병에 음식을 담아 여우에게 주었어요. 두루미는 기다란 부리를 병에 쏙 넣고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두루미처럼 기다란 부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우야, 벌써 배가 부르니?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두루미는 여우의 음식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배고픈 여우는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답니다. 사자와 생쥐. 어느 깊은 숲속에 커다란 사자가 드르렁 드르렁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는 사자 근처에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생쥐의 재채기 소리에 그만 사자가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감히 날 깨우다니 잡아먹어버릴 테다. 사자는 커다란 앞발로 생쥐를 확 낚아채고는 입을 쩍 하고 크게 벌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다음에 제가 사장님을 구해드릴게요. 우습구나. 내가 나를 구하겠다고. 조그만 생쥐 녀석이. 사자는 껄껄 웃었지요. 좋다.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생쥐는 숨을 헐떡대며 재빨리 달아났어요. 다음 날 사자가 그만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생쥐는 사자가 끙끙대는 것을 보고는 조르르 달려왔지요. 그리고는 이빨로 그물을 갈기 시작했어요. 고맙구나. 내가 정말로 나를 구했어. 그날 이후 사자와 생쥐는 오손도손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시골 쥐와 서울 쥐.
옛날에 시골쥐와 서울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울쥐가 시골쥐의 집으로 놀러 왔어요. 시골쥐는 멀리서 온 도시쥐에게 정성스레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서울쥐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옥수수랑 씨앗 몇 알밖에 없잖아.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는 게 어때?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 해줄게. 도시쥐가 어깨를 으쓱대며 말했어요. 다음날 시골쥐는 서울쥐를 따라 도시로 떠났어요. 도시에 도착한 시골쥐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식탁 위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죠. 우와, 빵, 치즈, 과일, 옥수수까지? 쥐 2마리가 음식을 먹으려는 그 순간 어디선가 고양이가 나타나 식탁 위로 고개를 불쑥 내밀었어요. 시골쥐와 서울쥐는 화들짝 놀라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음식을 먹기 위해 살금살금 식탁으로 왔지만 갑자기 나타난 요리사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요리사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쥐다! 더러운 쥐를 잡아라! 시골쥐와 서울쥐는 요리사를 피해 쥐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쥐들은 요리조리 도망다니느라 바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시골쥐는 편히 쉴 수 있는 시골이 그리워졌어요. 서울쥐야, 잘 있어. 씨앗 한 개라도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시골집이 최고야. 시골쥐는 미소를 지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울.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농부는 시장에 가서 거위 한 마리를 샀어요. 농부는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매일 맛있는 거위알을 먹을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 거위는 알을 낳았어요. 농부는 거위가 낳은 알을 가지러 갔죠. 그런데 거위의 알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노란색 거위의 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농부가 사온 거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예요. 가난한 농부는 자신에게 이런 행운이 생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한 개씩 낳았어요. 농부는 황금알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는 가난한 농부가 아니었어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된 농부는 생각했어요. 황금알을 매일 한 개씩밖에 얻지 못하다니. 한꺼번에 많은 황금알을 얻으면 좋을 텐데. 그래, 이래서 언제 더 큰 부자가 되겠어. 지금 당장 거위의 뱃속에서 황금알을 다 꺼내야겠어. 농부는 욕심에 눈이 멀어 거위의 뱃속을 열었어요. 하지만 거위의 뱃속에 황금알은 하나도 없었어요.
농부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이미 죽어버린 뒤였죠. 거위를 잃은 농부는 다시 가난해졌어요. 욕심 많던 농부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작은 풀숲에 엄마 오리가 알을 낳았어요. 엄마 오리는 토닥토닥 알을 품어가며 새끼가 태어나길 기다렸어요. 얼마 뒤 아기 오리 3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알 하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알은 다른 오리알보다 더 크고 색도 어두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커다랗고 못생긴 아기 오리가 태어났어요. 엄마 오리는 실망한 나머지 한숨만 푹 내쉬었죠. 형제들은 못생긴 막내 오리를 놀려댔어요. 난 너무 못생겼어. 그래, 이 못생기고 미운 아기 오리야. 그 말을 들은 아기 오리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상처받은 아기 오리는 다른 가족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둥지를 몰래 빠져나왔죠. 다정한 가족을 만날 생각을 하며 아기 오리는 걷고 또 걸었어요. 연못에 도착했을 때 아기 오리는 한 오리 가족을 발견하고는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뭐야, 너 정말 이상하게 생겼구나. 우리한테 말 걸지 마. 다른 오리들이 톡 쏘아붙였어요. 알았어, 미안해. 아기 오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기 오리는 다른 연못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거위들을 만났어요. 얘들아, 안녕? 못생긴 오리잖아. 우린 너랑 안 놀 거야. 아기 거위들이 소리쳤어요. 알았어, 다른 데로 갈게. 누구 하나 아기 오리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눈바람 쌩쌩 치는 겨울이 되었어요. 아기 오리는 몸을 덜덜 떨며 홀로 추위를 견뎌냈어요. 겨울이 지나자 봄이 찾아왔어요. 아기 오리는 호수에서 눈부시게 새하얗고 아름다운 백조들을 만났어요. 아기 오리는 백조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상처받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때 백조 한 마리가 아기 오리에게 다가왔어요.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깃털이 첫눈처럼 하얗고 반짝반짝 빛이 나. 아기 오리는 아름답다는 칭찬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아기 오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덩치가 크고 미운 아기 오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아한 백조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멋진 백조로 성장한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 호수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당나귀와 소금. 어느 마을에 소금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상인에게는 게으른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지요. 어느 날 상인은 시장에 팔 소금을 당나귀 등에 가득 싣고 길을 나섰어요.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삐끗 미끄러진 당나귀가 그만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상인은 고삐를 힘껏 당겨 물에 빠진 당나귀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나귀 등에 있던 짐이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당나귀가 물에 빠졌을 때 소금이 녹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걸? 당나귀는 꾀를 생각해내고는 싱긋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또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당나귀는 실수인 척 개울에 풍덩 빠졌어요. 이런, 비싼 소금이 또 다 녹아버렸잖아. 상인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울고 말았어요. 며칠 후 당나귀의 속셈을 눈치챈 상인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당나귀 등에는 소금이 아니라 보송보송 새하얀 솜이 가득 실려 있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당나귀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짐이 가벼워지는지 난 이미 알고 있지. 당나귀는 몇 걸음 가다가 또다시 일부러 개울에 퐁당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가벼워졌을 줄 알았던 짐이 오히려 훨씬 더 무거워진 게 아니겠어요? 솜이 물에 녹기는커녕 물을 흠뻑 빨아들여서 엄청나게 무거워진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간 당나귀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늑대와 아기 염소 7마리.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오두막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 7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장을 보러 가기 전에 아기 염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단단히 일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아기 염소들은 눈을 반짝이며 우렁차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 염소가 저 멀리 언덕 너머로 사라지자 배고픈 늑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오두막 문을 똑똑 두들겼어요. 귀여운 아가들아, 엄마가 시장에서 맛있는 간식을 사왔단다. 문 좀 열어주렴. 바로 그때 막내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절대 문을 열어줘서는 안 돼. 우리 엄마는 저렇게 쉰 목소리가 아니야. 문 밖에 있는 건 분명 나쁜 늑대일 거야.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수군대며 하는 이야기를 전부 엿들었어요. 늑대는 목을 가다듬은 뒤 가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지요. 어휴,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갈라져서 그래. 엄마가 맞으니까 어서 문 좀 열어주렴. 하지만 이번에도 막내가 문을 열려는 형들과 누나를 막았어요. 저것 좀 봐. 엄마 발은 하얀데 저 발은 온통 새까맣고 발톱도 아주 날카로워. 저건 우리 엄마 발이 아니야. 늑대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밀가루를 잔뜩 발라 새까만 발을 감쪽같이 감추기로 했어요.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엄마가 왔으니 이제 안심하고 문을 열렴. 하얀 발의 목소리도 곱잖아. 진짜 우리 엄마가 맞나 봐.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늑대는 집 안으로 확 뛰어들어가 염소들을 집어삼켰어요. 하지만 막내는 커다란 시계 속에 숨어 겨우 늑대를 피할 수 있었지요. 얼마 후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 염소는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시계 속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막내 염소는
엄마를 보자마자 으앙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늑대가 들이닥쳐서 누나와 형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엄마 염소는 당장 집 밖으로 나가 주변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얼마 뒤 엄마 염소는 근처 숲에서 드르렁 코를 골며 자는 늑대를 발견했어요. 엄마 염소는 재빨리 커다란 가위로 싹둑싹둑 늑대의 배를 잘라 열었어요. 다행히 모든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뱃속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지요. 엄마 염소는 커다란 돌덩이로 늑대 뱃속을 가득 채운 뒤 꼼꼼하게 꿰매버렸어요. 잠시 후 늑대가 눈을 끔뻑이며 낮잠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난 늑대는 너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우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자 뱃속의 돌멩이가 우르르 앞으로 쏠렸어요. 풍덩! 늑대는 그만 저 깊고 깊은 우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